오늘은 또 정말 봄 날씨네요. 또 이렇게 서울시외에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심겨져 있으니까 정말 봄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지도 169번째가 되었습니다. 이 올바른 애국심이 서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 호국 용사님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도 그분들의 뜻을 따라서 나는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 하는 의식 중에 우리가 진지하게 행해야 될 것이 국민의례입니다. 저번 주에 광화문 광장에 12,000명의 태권도 유단자분들이 모여서 태극 1장을 기네스북에 올리셨죠. 12,000명 맞으시죠? 네,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를 알릴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중심대 광장 광화문에서 또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태권도를 사랑하는 국민이 모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 뜻깊었는데, 제가 영상을 이제 찾아보았어요. 그날도 국민의례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국민의례 안 했으면 또 제가 민원 넣겠죠, 대표님. 국민의례 했는데 애국가를 4절까지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다? 안 불렀다? 1절까지. 맞습니다. 1절만. 12,000명이나 모였는데 애국가를 4절까지 불렀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네? 그렇죠. 어린 학생들도 많았는데 그 자리에서 광화문 광장이 가득 차도록 쩌렁쩌렁 애국가를 4절까지 불렀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아이돌이나 불러서 공연하고 쓸데없는 노래나 부르고 그게 더 중요했습니까? 국기원, 행사 준비하는 기획하는 사람, 정신 차려라. 가요 하나 더 부르는 게 더 중요했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애국가를 1절만 부른 것입니까? 그 다음 날은 천안함 폭격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네, 다시 반깁니다. 대한민국 지키겠다고 46명의 장병이 전사한 날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전날은 서해 수호의 날이었습니다. 네? 그냥 거칠의 행사입니까? 국민의례가? 여러분, 국민의례가 그냥 뭐 하기 전에 하는 그냥 형식적인 행사입니까? 의식입니까? 12,000명의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애국가를 4절까지 함께 불렀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기네스도 기네스지만 그 학생들이 4절까지 부르기 위해서 그날 연습을 했을 거 아닙니까? 미리 4절까지 외우는 연습을 했을 거 아닙니까? 동기부여. 애국가를 모르던 학생들도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4절까지 외우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민원을 넣었습니다. 먼저 국기원의 이 행사 관련자와 통화를 했고요. 정식으로 민원을 넣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신문고에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국기원에서 어떤 답변을 주실지 제가 여러분들께 답변이 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참 교육부에도 민원을 넣는데 이렇게 국가 정체성에 특화된 국기원에서조차도 애국가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당연시 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되는 게 풍조가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파이팅. 국기원에서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줬다면 제가 또 얼마나 교육부에 민원을 넣기 좋겠습니까? 네? 정말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야구는 어때요? 애국가 한 절만 부르지만
야구하기 전에 반드시 애국가를 부르고 시작을 합니다. 아시죠? 네? 그것도 이런 문화를 만드는 노력 중에 하나예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왜 뜬금없이 야구하는데 애국가를 부르고 시작하냐,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꿋꿋이 야구하기 전에 선수들 애국가 부르고 시작합니다. 왜냐? 본인들이 야구를 할 수 있는 건 목숨 바쳐 대한민국 지켜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야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국민의례, 이 시간에 저는 국민의례가 정말 진지합니다.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제가 녹음을 틀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낭독하도록 시키는 이유는요, 그 낭독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그 낭독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낭독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고백. 이 시간에 다른 애국 우파 기자회견이나 집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 절만 부르지 마십시오. 제발 좀. 왜 준공하고 싸우면서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의 애국가를 4절까지 왜 안 부릅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 준공하고 맞서서 싸운다고 하면서 왜 애국가를 4절까지 안 부릅니까? 준공과 맞서서 싸우는 현장인데 애국가 당연히 4절까지 부르고 시작하셔야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맞서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 시간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의례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의회에 개양되어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마음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4절까지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용원 대표님께서 사실 집회 화의 현장에서 대표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애국가를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아다미 대표님과 함께 한번 불어볼까 해요. 오예. 그 대신 제가 마이크만 드릴게요. 혹시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다음에는 앞에서도 제가 미리. 좋습니다, 먹이. 저는 국민교육 현장 저기 애우려고도 노력. 네.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 얼마나 멋있으십니까? 대표님 한번 마이크 한번 테스트 해보실래요? 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 오늘 아다미 대표님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담의 방송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우시죠? 저랑 톤도 또 맞으세요. 다음에 한번 듀엣으로 뭔가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네,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네, 이렇게 바로. 왜냐? 애국가를 평상시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국가를 평상시에 즐겨 부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부탁드려도 하실 수 있다는 거. 네, 우리 대표님도 약간 긴장하셔야겠네요. 제가 갑자기 다음 주에 누가 될지. 부탁드릴 수도 있어요. 국민교육원장 떨려요. 아, 네, 국민교육헌장을 완전히 외우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대표님. 지금도 따라가면서. 완전히 다 외우셨어요? 네. 아, 그러면 이따가 한번 중간에 저랑 같이 한번 아이 떨려요. 저도 맨날 떨려요. 오늘 저기 갔어요. 오늘 애들 안 왔으니까. 좀 반갑습니다. 화의에서 그럼 먼저 스타트 끊으시고 그 현장에서 실전을 하신 후에 네, 저희 현장에서만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문화가 당연한 문화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애국가 4절까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지나가시는 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애국가 4절까지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나가시는 선생님께서 알아야 된다라고 네, 대답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상식이죠? 대한민국이 상식이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이 애국가를 4절까지 모른다. 심지어 6학년인데도 모른다. 모르고 졸업한다. 그래서 중학생 때도 모른다. 이게 1절만 지금 잘못된 교육인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들과 제가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을의 마지막 순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영토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피와 목숨으로 지켜주신 분들, 우리 호국 용사님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순국 선열과 호국 용사님들, 애국 열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도 묵념. 바로 네, 오늘은 순서를 우리 글로써 총각 칼보다 강한 글로, 촌철 살인의 글로 대한민국 국민을 깨워주고 계시는 빈손 시인님의 글을 먼저 낭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써주신 글도 너무 귀해서 제가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고요. 그 빈손 시인님 가슴 속에 뜨거운 애국심,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국민을 깨우시기 위한 그 애쓰심이 보여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빈손 시인님의 그
대한민국을 살리는 글. 네, 여러분들 앞에서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목. 제목, 속지 마라. 헛된 철학은 허물을 유도하고, 그릇된 종교는 공포를 조성하고, 나쁜 정치는 농간을 부린다. 허무는 어리석음이요, 공포는 이유 없는 두려움이다. 농간은 인간의 양심을 녹아내리게 한다. 어리석음과 불안과 비양심은 처참함의 악령이다. 저주로 죽은 원한의 새벽 기습이다. 로랄 구넬은 그의 책 어리석은 철학자에서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일평생 동안 삶의 매 시간, 매분, 매초마다 불행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내면으로부터의 깡그리 파괴시키려는 수단을 총동원한다. 깨끗한 빨래에 흙을 묻히고 화를 잃어버린 인디언에게 기분이 나쁘겠다. 아니, 너는 반드시 기분이 나빠져야 해 라고 강요한다. 숲속에서 사랑을 나눈 여인에게 너의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서 그러니 너는 기분이 매우 더러워져야 해 따위로 몰아세운다. 세상에서 가장 부질없는 짓이 막연한 공포다. 공포 정치, 공포 교리, 공포 객기, 착각 공포. 어린아이 설사하듯 싸드는 북한 미사일은 제놈들 스스로 부질없는 공포에 휩싸여 표범에게 뜯겨 죽은 들고양이 눈깔이다. 중국의 대국 굴기는 한국의 어떤 대장동 논팽이 대장의 몽상인 대동 세상이다. 귀신 농간에 놀아나는 스타 종교인, 기술 도약 없이 투자자를 모으려는 브로커의 농간, 아전이 황곡을 가지고 부리는 노간, 호전, 육조, 절대 다수당의 횡포의 수단으로 삼아 법을 농간하고 6월 항쟁과 촛불은 무죄자의 피를 흘리게 한 농간을 임을 향한 행진 따위를 애국가로 대신하려 한다. 전쟁 반대, 평화통일과 종전선언으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회방하고 주한미군 몰아내고 그 자리에 중공군, 소련군, 북계군으로 채우려는 쓰레기통에서 건져올린 좌빨, 주사파, 공산사회주의자들의 농간질이다. 마르크스 레닌의 계급투쟁은 노동의 질을 빼버리고 노동 곱하기 시간만이 진정한 노동의 가치로 인정하는 프롤레타리아의 부르주아를 향한 혁명은 노동자들에 대한 농간이다. 프롤레테르 데트레페 위나셉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은 농간이다. 반미 반일, 친중 친북, 종중 종북은 남한 내 공산당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연합구축, 연합전선으로 전 아시아 공산화를 위한 슬로건의 농간이다. 군중을 공포에 몰아넣어 공포에 떨게 하지 마라. 군중을 공포에 몰아넣어 공포에 떨게 하라.
더럽고 야비하며 악랄한 공포와 허무와 농간을 깊이 하라.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라. 좌빨은 포비아의 세계다. 평등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자. 당이 이를 실현하리니 그대 인민들이여 당을 따르라. 절대 존엄 수령을 따르라. 균등하게 배급받고 평등하게 집을 짓고 같은 방식의 사람들이 촌락을 이루자.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평안하라. 당이 그것을 지켜주리니 인민들아 그대들은 여기 머물라. 평양은 그대들의 은인의 도시이니 그곳을 지켜라. 목숨을 걸어라.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하라. 인민들이여 천리마 행군의 허리띠를 졸라 매라. 공산당 체제의 모순과 누적 병폐의 작품으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어 나자빠지고 수백만 수천만이 죽어간다. 중공과 소련과 북계 공산당 놈들의 희대의 농간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여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평화라는 설탕물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자주통일이라는 독극물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사람이 먼저인 유토피아 조작질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여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함께 외치자. 우리는 결코 속지 아니하리라. 속지 아니하리라.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만세. 2023년 4월 1일 빈손. 네. 제가 빈손 시인님께서 여러분들 이 안에 정말 깊은 지식이 숨어 있는 거 아시죠? 네. 정말 책을 많이 읽으시는 박식하신 빈손 시인님께서 여러 책들을 섭렵하시고 그것을 애국심에 담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잡발들의 농간, 거짓 공포, 이것에 속았던 사건들이 몇이 다 있죠. 뭐 광우병부터 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전표 때 나왔던 거짓 촛불들, 중공 우한 폐렴, 지금도 아이들이 입마개를 안 벗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밖에서 체육 수업 할 때도 안 벗어요, 아이들이. 아유. 네, 얼마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심어놨는지 아이들이 입마개를 벗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못됐습니까? 네? 건강한 어린이가 장시간 입마개 하고 있으면 폐가 더 망가집니다. 그렇죠. 호흡이 더 원활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계속 들이마시고 그 입마개의 나쁜 성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농간질을 했습니다. 중공 우한폐렴 정치 방역을 저 문재양이가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앞에 부분을 제가 빈손 시인님의 이 문구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허무는 어리석음이요 공포는 이유 없는 두려움이다. 농간은 인간의 양심을 녹아내리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 농간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이 녹아져 내렸죠. 이 농간으로 인간의 양심이 녹아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정치 방향으로 우리의 양심이 녹아져 내려서 지금도 아이들의 입마개를 벗어라라는 말을 부모들도 안 하고 있어요. 눈치 보여서. 네? 부모들조차도 지금도 바깥에서 아이들에게 입마개를 씌우고 있습니다. 또한 종북 주사파 잡발들의 이런 농간에 계속해서 우리 국민이 속아 넘어가야겠습니까? 그들이 만든 거짓 공포에, 거짓 농간에 우리가 놀아나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어리석은 농간들의 거짓 공포에 우리가 놀아나서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살 대한민국이 부국 강병한 대한민국이 아닌 저 북괴와 저 중공에게 놀아나는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입니까? 우리 어린들이 더욱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의 법, 원칙과 공정대로만 운영이 되면 됩니다. 법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법은 어떤 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번에 들려드리면 세 번째입니다. 법에 대해서 연설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같이 공감하고 이러한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살아야겠기에 다시 한번 공정하지 못한 원칙에 어긋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 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연설을 듣고 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법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누구보다도 걱정하시고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셨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이셨습니다. 이 시간 2013년 법의 날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조인 여러분, 법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판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매우 크고 중요한 소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치야말로 성숙한 선진국가로 가는 토대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생활 치안부터 확립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같은 이른바 4대 악을 척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기조의 성공도 법과 제도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노력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 편법과 상생과 동반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과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한 초등학생이 법은 목욕탕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어린이가 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따뜻한 것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인데
우리 법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 가치를 농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야 합니다.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조인 여러분, 법은 한자로 물수변에 갈 거자를 합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법이 물처럼 국민의 삶과 사회의 구석구석을 흐르면서 잘못된 관행을 씻어내고 건강한 변화를 선도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를 구현해서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법조인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의 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법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대통령님께서 죄 없이 감옥에 4년 9개월 감옥 생활을 하셨었습니다.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죄가 없는데도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 법을 무시하는 자들로 인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탄핵 당하셨던 것이 바로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한 명의 국민이라도 억울하게 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던, 누구보다도 국정 운영을 잘하셔서 일자리 창출이 수치가 매우 높았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일자리 창출, 우리 청년분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일자리가 있어야 경제 생활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가. 네, 그런 일자리 창출, 네,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여러 사람이 있죠. 이 법을 무시한 사람들, 준법 정신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법을 무시한 국회들로 인해서 탄핵소추 가결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에도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는 공익이라는 이유로 행정재산, 공유재산 중에서도 공유재산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행정재산입니다. 저 부지는 서울시 소유의 행정재산입니다. 저 곳을 2022년 7월부터 불법 점거 및 사용,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 세월호 기억 공간은 행정재산을 불법 사용, 수익을 내고 있는데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징역 2년,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징역 2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법 공부 하나 할게요.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행정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됐고 재판에서 이제 형이 떨어졌고 나 억울하다. 이게 왜 형사처벌까지 돼야 되냐? 왜 징역 2년 이하의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왜 이게 형사처벌이 돼야 되냐라고 헌법 소원을 했어요. 헌법 소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 소송, 전원재판부 2012 헌바 17. 그 사건, 그 재판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헌법 소원은 기각됐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법 재산은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처벌해도 된다. 형사처벌이 마땅하다. 그래야 행정재산을 함부로 막 안 쓴다. 해야 되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이 행정재산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문의 일부를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행위를 예방 및 근절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에 제공되는 행정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꾀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당의 행정재산을 통해 추구하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며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원활하게 징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행위에 대해 형벌을 과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원상 회복 명령 및 대집행의 근거 조항이 있지만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통해 얻는 수익의 규모가 큰 경우 이러한 제재 수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 수익하려는 동기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변상금의 징수와 원상회복이 실제 집행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며 점유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그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점, 원상회복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 저항이 있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행정재산의 보호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행정 목적 달성에 충분히 실효적이다. 이 형사처벌이 그래서 실효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저 기업 공간이 있으면 공공의 안전의 의식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의 기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 공공의 질서와 공익을 위한 거 맞습니까? 네? 저들이 주장하는 바가 다 같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 행정재산에 저 기업 공간이 있다고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이 안전의식이 고치가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합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행정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준법 정신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파괴자.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준법, 법을 지켜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는 지극히 건전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도 안 지키면서 본인들이 지금 안전 시스템 운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적반하장입니다. 맞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법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불법 가설 건축물 얼마나 안전에 위험한지 아십니까? 저 목조 건축물로 인해서 전기 화재로 인해서 서울시의회 본관 문화 등록문화재 20호가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본인들이 LPG 가스통 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저 5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LPG 가스 난로를 사용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불안자 연소로 인해서 일산화탄소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폭발물 가스 난로를 저 공간에서 겨울 내내 썼습니다. 저 사람들이. 네? 그런 안전의식도 없고 법을 어기는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세월호 기억 공간을 철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네, 건다리님 반갑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는 행정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법 99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쵸? 네.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것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절차일 것입니다. 또한 행정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김상인 서울시의회 사무처장과 그것을 똑똑히 들어요. 직권 남용하여 본인은 세월호 기억공간 직무에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상인 사무처장에게 지시하여 교사하여 단전을 못하게 하고 있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대검찰청에 고발서 쓰고 나왔습니다. 오. 신문고에. 왜냐? 제가 기한을 줬어요. 3월 말까지 완전 단전에 대해서 저에게 어떠한 의견을 어떤 회의를 했다라는 보고를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뭐 4월 말에 끊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4월 말에 완전 단전하기로 회의를 했습니다라는 그런 결과 보고를 저에게 아예 하지 않았구만. 해달라고 했지만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무런 연락이 없으시면 4월 1일날 김상인 사무처장과 김형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고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제가 신문고를 통해서 대검찰청에 김상인 사무총장은 방조죄, 행정재산을 사용하게끔 하는 범죄에 대해서 도와주었다. 전기를 제공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줘였다. 그래서 그거를 종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범죄를 종범. 방조한 사람을 종범이라고 하는데 종범으로 고발했고요. 김영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직무유기는 각하됐죠. 서울시의회랑 관련 없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이 났잖아요. 남대문 경찰서에서.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직권남용,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지시를 내려서 단전을 못하게 하고 있는 사람, 서울시의회 의장 김영기 의장은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장을 월요일날 의회 사무처에 제가 공개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단전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약속대로 4월 1일날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라는 시민을 우습게 보는구만. 고발장을 팩스로 보낼 거예요. 제가 지금 팩스를 계속 야금야금 보내주고 있어요. 팩스로 의사 전달을 하고 있는데, 네, 과장님 덕분에 사무처장님은 지금 고발 당했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쁘게 팩스로 월요일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우리 서인석 과장님 덕분에 사무처장님 고발 당했으니까요. 네. 아마 뭐 연락이 오던지 아니면 검찰의 조사를 검찰에서 이제 뭐 남대문 경찰서로 다시 넘길 수도 있지만 이관시킬 수 있는데 거기서 또 조사를 할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고발인 조사를 하러 가겠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객관적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일반 시민이 지금 저 공간에 들어가면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거 아세요? 방명록에 핸드폰 번호를 적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있냐? 자기들은 이거를 좋은데 쓸 거라고. 핸드폰과 이름을 나쁜데 쓰지 않겠다라고 딸랑 그 문구 하나 적어놓고 지금 방명록에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지금 불법 건물에서 일반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금 습득하고 있고 저 공간을 통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익이라는 거예요. 행정재산을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금 수익까지 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지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는 세월호 기업공간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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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은 정말 중요한 재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는 공유 재산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는 매우 과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렇게 법을 어기는 세월호 단체는 안전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안전이라는 권리만 내세우는 저 단체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질서와 공익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철거하라! 불법 건물 세월호 기업공간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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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 구축은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법 정신을 갖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먼저 안 지키고 있는 것이 세월호 단체들입니다. 어디서 개인정보를 지금 습득하고 있습니까? 박명록이라는 명문화의 핸드폰 번호와 이름을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단체. 시민 여러분, 저기 박명록에 핸드폰 번호 적지 마십시오. 지금 4.16 연대가 저기에 지금 지킴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4.16 연대 사람들이 얼마 전에 개인의 재산을 가위로 자르고 손괴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단체가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네? 어디서 위험한 가위를 들고 자기와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자릅니까? 4.16 연대! 그러면서 안전 운운합니까? 부끄러운 자 하십시오. 4.16 연대. 폭력이다, 폭력.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기금받고 활동하는 4.16 연대! 무기 들고. 당신들이 그렇게 법 어기면서 가비는 무기야, 무기. 세월호 참사를 알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알려서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저 사람들 저 안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세월호 건물 철거 반대 민원 넣는 방법 QR코드까지 만들어가지고 종이 지금 배포하고 있어요. 저 안에 세월호 기업공간 철거 반대 어떻게 서울시 의회에 민원 넣는지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저 종이 A4 용지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저 안에서 지금. 저게 지금 할 짓입니까? 네? 저게 무슨 북으로 가라, 북으로.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그만 협의하십시오. 저런 사람들과 준법 정신 없는 사람들과 협의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단전부터 하십시오. 아유, 아가들아, 마스크 벗고 다니라. 마스크가 좋은 거야. 세월호 단체가 저기를 사용하게끔 만든 거는 사무처장입니다. 전기부터 끊으십시오. 빨리. 전기부터 끊어야 낮에 시민들이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전기공급 중단하라. 여러분들께서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실에 전화 많이 하세요. 이제는 김상인 사무처장실에 전화하셔서 왜 행정재산 불법으로 사용하게 하냐? 단전해라!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전화라, 전화하십시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탄핵정변의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의견서를 내셨던 부분을 제가 주제별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이냐면
대한민국 국민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특혜, 사기업 인사 관여 의혹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2017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어떤 의견서를 내셨는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님의 의견서를 통해 명백하게 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았던 빈손씨님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이제 그만 속으십시오. 이제 그만 속자, 이렇게 오늘 글에 말을 주셨는데, 그만 속고 이제 올바른 진실된 정보를 습득하셔야 됩니다. 2017년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님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기 전에 의견서입니다. 중소기업 특혜, 사기업 인사 관여 의혹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정 중소기업의 납품이나 수주를 도왔다거나 사기업의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도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했을 때부터 청와대에 들어온 민원을 점검하고 담당 부서들이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였으며, 영세한 기업이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첫 경제 일정이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소에도 우수한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국내외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 한번 제대로 잡지 못하고 소중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안타까워했었고, 그럴 때마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안을 찾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이 귀찮아하지 않고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올바른 국정 수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중소기업들의 민원이나 지원, 건의가 있으면 작은 부분이라도 챙겨주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 부서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방안을 찾도록 지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결코 누군가의 부정한 청탁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이권이나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순실이 제게 소개했던 KD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자료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와주려고 했던 연장선에서 판로를 알아봐 주라고 관련 수석에게 전달을 하였던 것이며, 위 회사가 최순실의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고 최순실이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으며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기업의 인사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추천을 했다는 사람 중 일부는 전혀 알지도 못하며, 제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일부 인사들은 능력이 뛰어난데 이를 발휘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능력을 펼칠 기회를 알아봐 주라고 이야기했던 것일 뿐, 특정 기업의 특정 부서에 취업을 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네, 이것이 사실이고, 그때 당시에 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진술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대법원 판결에서도 어디에도 강요죄가 없습니다. 강요죄는 다 무죄입니다. 무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뇌물, 영원. 여러분들께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뇌물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뇌물 영원인데 어떻게 탄핵을 당하시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네? 천냥이 드시지만 사기 탄핵. 그쵸? 그래서 사기 탄핵이라는 단어가 사기꾼들에 의해서 조작이 되었고, 그것이 법으로 공정하게 판결이 내려야 하는 판사들조차 불법으로 탄핵을 시켰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기가 불법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그냥 묻어놔야 됩니까? 아니면
바로 잡아야 합니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시간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불법이다라는 것을 아시는 국민분들께서는 간단합니다. 사음절이에요. 사음절. 2016년부터 애국심이 있는 올바르신 국민분들께서 외치셨던 구호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 앞에 지나가시는 부모님들께서도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불법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을 이 탄핵이 무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님의 행적 중에서 탄핵을 시킬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초심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이 사기였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불법 탄핵이었다 라고 외쳐주고 계십니다. 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국민 저항권을 계속해서 발휘할 것이고요. 또한 두 아이의 엄마로서 또 걱정되는 거, 크리스찬으로서 걱정되는 거, 바로 박주민, 정말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 박주민, 박주민이 주장하고 있는 평등법, 차별금지법, 저는 결사 반대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 트랜스젠더가 총기를 들고 일으켰던 거 기사 보셨습니까? (3월 27일) 날 미국의 내시빌에서 28세 트랜스젠더, 여자인데 이제 남자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가 자기가 다녔던 교회 부속 초등학교에 쳐들어가서 조준사격으로 목사의 딸을 포함한 9세 학생 3명과 교장 선생을 포함한 60대 성인 3명을 쏴 죽였습니다. 이 학교 외에 2개의 기독학교를 추가 공격할 계획과 학교 지도, 성명서 등이 현장과 자택에서 발견된 명백한 트랜스젠더의 반기독교 혐오 범죄였습니다. 2009년부터 매년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성의 날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과격한 시위를 벌여왔는데 주로 표적은 교회였습니다. 특히 올해 내시빌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살에 대한 복수의 날이라고 홍보하면서 총기가 그려진 트랜스젠더 스티커와 패치를 나눠주는 등 며칠째 폭력 시위를 부추겨 오던 참이었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참고로 트랜스젠더 학살은 미 역사상 당연히 없습니다. 네, 이러한 일이 오히려 이러한 비극이 왜 생깁니까? 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제약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만 있다. 이것은 이 전 세계에 그냥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성 정체성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것을 무너뜨림으로써 이러한 혼란스러운 정체성이 생기고 그런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젠 무기까지 들고 나서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대한민국은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완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과격한 일이 벌어지진 않지만 그런 전조 증상이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탈의실에서 2시간 동안 남자가 여자 탈의실에서 나는 여자라고 하면서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서 2시간 동안 앉아 있었죠. 여자 탈의실에서. 미친놈. 정신병자. 이런 행동이, 이런 법이 통과되면 합법적인 게 되는 겁니다. 대한방송 대표님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목욕탕 가셔도 되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네? 그러지 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거를 지금 박주민은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런 자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정책성도 없는 이런 자가 환난이죠. 국회를 하고 있으니 아저씨. 올바른 뭐하는 사람이야 진짜. 성정체성과 가정이 튼튼하려면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한다! 우리 아이들의 성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한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따뜻한 봄날씨 속에서 169차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고요. 내일은 또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시작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또 시작되는 주이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그래서 그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지금도 참 은혜가 많이 되는 찬송입니다. 대한민국의 첫 시작, 초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재헌국회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이 되었고 재헌국회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 회의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초심이고, 그래서 유물론이 아닌 창조론. 여러분, 유물론으로 나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어떻습니까?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바퀴벌레와도 못하게 여기는 저 북계, 중공 시진핑, 자기들 공산당을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유물론자들. 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4개 있는 향유가 찬양 부르고 오늘의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집 월폰에 있거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 주고 깨뜨린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신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정말 용맹하시고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인내와 끈기,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내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훌륭하신 우파 유튜브 대표님 소개하고 오늘의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면, 자조, 협동. 예, 새마을 정신을 실천하고 계신 우리 종창아재 TV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3, 5, 6. 3567. 아, 3567. 제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 1은 아예 폭파되신 거죠? 그냥 기본은. 3567 채널 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지런하게 서브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567 종창아재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저의 첫 번째 시 아동학대 받는 그 역사적인 순간 그날 1회 때부터 취재를 해주고 계시는, 촬영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대한방송TV 대표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일이 오기 전에 서브 채널 재밌어요. 내일이 오기 전에 채널 한번 봐주세요. 재밌습니다. 대표님 원래 요리 좋아하세요? 요리 잘해요. 깨끗하시더라고요. 촬영 때문에 깨끗하게 하신 건지 원래 깨끗하신 건지. 이상하셨어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내일이 오기 전에는 또 재밌는 또 주제로 이렇게 계속 올려주시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리가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외국인과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애국키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영어를 잘하시는 애국키즈 대표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국민을의 시간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주신 아다미 방송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아다미 방송 5 오늘 지금 정지되어 있어서 포로 하셨네요. 네, 아다미 방송 4로 지금 방송하고 계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쌍문동 원펀치. 왜 쌍문동 원펀치인지는 아다미 소리 방송 7시에 K-파트를 보시면 압니다. K-파트 퍼포먼스를 보시면 정말 펀치가 팔이 기셔서 그런지 정말 원펀치 다우신 그런 포즈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쌍문동 원펀치 백년대계 TV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백승원 TV 서브 채널 백년대계 TV2 서브 채널도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활동가 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긴 시간 동안 지금 다리가 아프신 것 같으신데 저 매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작 시간부터
애국가를 부르실 때부터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고 선생님 하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넘으면 네. 제가 늦게 귀가하는 바람에 9시 오늘 10분에 제가 할 때 여러분들께 있고 9시 반에 할때 말씀드린 거는 토요일은 정말 보통 하나의 밤 11시에 양심의 부끄럼 없이 11시에 성경방송 진심을 담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오늘은 알려드렸습니다. 오전에 네, 제가 뭐 10시에 어떠한 방송을 뇌물이나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뇌물을 준다고 해서 뭐 받을 사람도 아니지만 성경에는 뇌물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큰 죄악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주고 계세요. 뇌물 받지 마라, 뇌물 받지 마라. 뇌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벌을 내리셨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판사들, 정치인들, 법조인들, 언론인들 뇌물 받고 양심 팔아먹은 짓들 한 자들은 천벌 받게 될 것입니다. 받게 될 네, 한번 보고 것입니다. 탄핵으로 흥한다. 탄핵으로 망한다. 탄핵으로 흥한다. 탄핵으로 망한다. 탄핵으로 흥한다. 탄핵으로 망한다. 네, 이게 바른 올바른 이치로 갈 것입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진실은 밝혀지고 있고요. 네, 시간의 차이일 뿐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벌 받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흥한 자들 탄핵으로 망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시 중심 대광장, 대한민국의 중심 대광장 광화문 광장에서 302차의 K-파티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